자, 청형이랑 모닝텐트 수원 삼성 슈퍼매치를 앞두고 이병근 감독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사실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경질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병근 감독도 얘기했듯이 7라운드잖아요. 네. 아직 한 바퀴를 돌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긴 그건 하지만 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적만 놓고 봤을 땐 2무 5패 네. 아직 승리가 없고 득점이 7골인데 공동 8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따지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8위 팀이 많습니다. 네네네네. 최소 득점 팀인 강원이 3골, 수원이 7골 넣어서 골도 이제 나오지 않았고 가장 문제는 실점인데 네. 13실점으로 최다 실점입니다. 실점이 너무 많다. 네,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병근 감독을 이제 경질이 됐고 슈퍼매치를 이제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대행 체제로 가겠죠? 오늘 대행을 발표한다. 네, 오늘 대행이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4월 18일에 대행을 발표한다고 했고 어쨌든 사실은 저는 슈퍼매치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중요한 경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면담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온 건데 그래도 슈퍼매치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이병근 감독은 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부담은 됐겠지만 당연히 그랬고 이병근 감독도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알아봤는데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은 경질을 통보받았고 통보받았다. 아쉽다. 네. 7경기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병근 감독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속내 뭐 조금 더 있겠죠. 뭔가 당연히 있을 거고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수원 입장에선 제가 좀 이번 시즌 성적을 봤어요. 네. 근데 좀 구단 입장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일단 5패 중에 승격 팀한테 2번 졌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 승격 팀들이 좀 잘하긴 해요. 네. 대전이고 광주고 다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더비 라이벌인 수원 FC에게도 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걸 보면은 전북 갖고 무승부를 거뒀고 이게 진짜 용어 상박이네. 네. 전북과 수원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상식 대 이병근 대결에서는 무승부다. 그리고 이게 그 단두대 매치가 2번 있었습니다. 5라운드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강원과 비겼어요. 예. 네. 그리고 바로 전 라운드에 역시나 1승을 했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제주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금 상태가 완전 안 좋은데 그런 걸 보면 뭐 팬들도 그렇고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병근 감독의 기록을 저희가 22년에 봤거든요. 22년 기록이 34경기에 12승 9무 13패고요. 그 다음에 승강표에서 1승 1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양 꺾고 잔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때 안양 꺾고 잔류를 한 건데 많은 팬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규가 살린 거다. 오현규가 살렸죠. 그리고 지금 수원에는 오현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공격수를 시즌 중반부터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았고 네. 뮬리치가 결국 오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번째 순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선수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안 되고 와서 네. 뮬리치가 온 거구나. 안 되고 네. 왔고 사실 그게 안 된 건지 아니면 구단과 감독의 입장이 엇갈린 건지는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뮬리치가 왔는데도 이제 골을 못 터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수원은 제가 5시즌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시즌이 아니라 지난 5시즌, 이번 시즌까지 포함 6시즌인데 가장 많이 경질한 팀은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경질했어요?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대행은 빼고요. 인천이 2018년부터 하면 5번째 감독입니다. 조성원 감독이. 심지어 조성원 감독이 2020년 8월에 부임해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5번째 감독이니까 인천이 5번째 감독인데 수원이 4번째 감독이었어요. 이병근 감독이 2018년대부터 하면 그럼 대구, 대전, 수원, 서울이 4번째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이 새로운 감독이 오면 인천과 동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게 데자뷰인 게 박건하 감독이 9라운드 이후에 경질당했어요. 비슷합니다. 박건하 감독도 딱 1년 정도를 1년 반이구나 박건하 감독은 했는데 그 당시에 9라운드까지 1승 4무 4패. 이때는 1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이 이때도 9라운드, 그러니까 9라운드 10라운드를 앞두고 경질을 했고 이병근 감독은 좀 더 짧게
7라운드 이후에 경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원 형이 이 수원 삼성 얘기 나오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지금 물론 이병근 감독의 전술 부분 얘기도 저희를 하긴 할 건데 그거보다도 지금 삼성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스포츠 그룹들의 스포츠 팀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헤드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독만으로 이 뭔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연봉 공개 자료도 지금 찾아보고 왔는데 예. 연봉 공개에서 8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원이 저 왔을 때만 해도 제가 2007년에 기자를 예. 시작했는데 네. 그때 감독이 차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레알 그래. 수원이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범 감독은 저와 그 양산 종합운동장인가요? 진주 종합운동장 아래 그때는 이제 팬들이 버스 맞기를 했는데 져서 버스 맞기를 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지방의 수원 레알 수원이 와서 좀 지방 팬들이 네. 환영하려고 버스가 막혀졌어요. 뻔하기 다른 뻔하기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비겼습니다. 네네네. 근데 차범 감독이 저하고 이제 그 바닥에 앉아서 이게 무슨 레알 수원이냐. 그날 그 공격수가 박성배 선수가 나왔었어요. 흑상호. 흑상호면 흑지금. 네. 국가대표 지금 그러잖아. 저기 달수의 시내 쪽에서 맞습니다.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예. 그런데 그때는 수원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서울이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었고 전북은 그 뒤에 따라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봉 공개에서 이제 8위를 한 걸 보면 9위가 수원 FC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7위 인천, 8위 수원 삼성, 9위 수원 FC. 네. 그런 걸 보면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연봉 면에서도 그렇게 이제는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저는 지금 방금 청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프로 구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독들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전술적인 차이가 있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을 때 순위는 연봉 순위로 결국에는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수들의 실력 차이인 경우가 일단은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네. 지난 시즌에 10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요. 10위, 11위가 포항입니다. 거기는 이제 갓기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 연봉 순위를 뒤집는 김기동 정도 되는 감독. 갓기동이 있으면 그걸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 갓기동이 있으면 역시 갓기동은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모든 구단이 갓기동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프로는 돈입니다. 어디든 갓기동과 이정효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로구단은 연봉 순위가 높은 팀들이고 우리가 그 얘기해서 연봉 순위 딱 나왔는데 연봉 순위 2위인데 어디 5위, 6위 하고 있으면 감독 날려 이씨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빵이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병근 우리가 수원 삼성 구단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병근 감독은 아무런 어떤 그 과오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팬들이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네. 만족할 수 없는 경기력은 맞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전체적인 경기적으로 봤을 때나 형철이나 덕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 간격 벌어진다. 그리고 선수들 전방에 있는 선수들 결정력 떨어진다. 그리고 고승범 의존도는 큰데 혼자 커버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근데 고승범 부상이고 그리고 뒷공간 노출되고 그런 상황에서 수비적으로도 열버지. 그러니까 최다 실점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물리치고 누구야? 그 아저씨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안병준도 안 되고. 안병준은 지난 경기에서 살짝 빗나가고 네. 잘 받아 넘은 거는 골키퍼 선방에 걸리고. 그렇죠. 네. 뭐 이종성을 중미로 올려서 박투박처럼 쓰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영향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병근 감독이 어떤 그 전술적인 포인트를 딱 짚는다거나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쓴다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지는 저는 못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건하 감독도 이제 내려올 때 좀 비슷했는데 수원이 사실 양 측면이 좋았고 네. 박건하 감독도 또 정상빈 선수가 있었잖아요. 정상빈, 그렇지. 고승범, 맞아. 오영규가 아직 그 팀에 오기 전에 네. 이제 상무에 있을 때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측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 선수 좋긴 하지만 예전만치 않고 맞아요. 특히 김태환 선수는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고 좋았을 때 김태환은 오른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22세 이하 자원이 아니라 리그에서도 김태환 국가대표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 정도는 아니고 고승범 선수도 사실 돌아와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부담이 커지고 제대로 쓰지는 못했고 또 이제 아픈 이슈도 있었었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데도 그래도 이걸 좀 잘 엮어 썼느냐
그렇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큰 문제로 봤을 때 모기업과 지금 구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고 감독으로 넘어와서도 이병근 감독이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했는가? 그것도 좀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주랑 또 가깝잖아요. 이걸 들어보면 심성 자체는 아주 정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조금 아주머니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잘해줘.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맞습니다. 싶은, 왜냐면 본인도 답답한 거야. 그 만나면 가끔 진짜 막 악수하고 아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 본인이 얼마나 답답한 게 좀 있겠어요. 싫은 소리를 잘 못하죠. 싫은 소리를 못 해보면 싫은 소리를 못 다 좋은 얘기 해주고. 근데 수원 감독들은 그 서정원 감독 때부터 또 너무 좋은 분이잖아. 예, 서정 감독도. 박건하 감독도 그런 일종의 완전 조금 나이스 차이는 가이죠. 있지만 나이스 가이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기질적으로 봤을 때 네. 수원 삼성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이 또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답답하다. 뭐 맨날 뭐 선수 경기력만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라커룸을 휘어잡은 다음에 전술적인 포인트를 통해서 어쨌든 팀의 상황이 이러니까 최대한 극한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팬들도 답답함을 좀 느끼는 맞습니다. 상황에 정신력 얘기만 하는 인터뷰는 팬들의 답답함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뭐 지금 상황에서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경질이 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보는데 다만 타이밍 면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과연 이병건 감독보다 좋은 이제 감독이 이제 수원이 답해야 되는데 네. 대안을 데려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유럽에서도 리얼블루가 램파드 감독이 온 다음에 불을 끌어왔다가 지금 불을 더 지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병건 감독이 왔을 때 11위였지만 지난 시즌 좀 올라갔다가 예. 결국에는 똑같은 순위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강등은 면했으니까 네. 이병건 감독이 역할은 다 했지만 그거는 확실히 한 거죠. 네. 그거는 뭐 그럼 올 시즌에 이제 1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데 그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지금 이제 이 수원 삼성 구단은 이거에 좀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리얼블루를 고집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리얼 블루 이거 안 남지 않았어요? 부르실 분도 네, 잘 없어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청영이 얘기한 이후에 차 감독님, 차 감독님 이후에 감독들을 보니까 윤성효, 그렇습니다. 세재미듐, 서정원, 이임생, 박건하, 이병근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 지금까지는 리얼블루가 맞아요. 그리고 서정원 감독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번 살짝 나갔다 오시긴 했어요. 예. 이 사이 이병 감독이 했었고 이임생 받거나 1년 반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건 감독은 딱 1년입니다. 감독의 이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네, 점점 빨라지고 있고 구단의 투자는 사실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네. 네. 그 지금 리얼블루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임생 감독은 뭐 사실 이제 코칭 스텝으로 뭐 선수로서 엄청난 굵직한 그렇죠. 뭐 커리어를 수원에서 남긴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팬들이나 평가하는 게 이 리얼블루를 통해서 감독이 선임된 이 면면을 봤을 때 대단한 감독들인가? 윤성효 감독은 프로에서는 이제 수원에서 막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서정원 감독도 지금 보면 서정원 감독이 잘한 건데 결과적으로 잘했죠. 엄청 잘한 건데 감독직은 수원이 처음이었고 이임생 감독도 역시 싱가포르 이후에는 굵직한 뭔가 커리어를 얘기하기가 어렵고 감독을 하긴 했지만 네. 굵직하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예. 박건하 감독도 서울 이랜드에서 좋았던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이병근 감독도 대구 대행 그다음에 대구 감독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리얼블루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리얼블루만 고집했을 때 지금 점점점 이 감독 교체 주기는 짧아지고 성적이 내려오는 걸 감안했을 때 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올 시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기고도 화를 냈던 이종효 감독을 감독 보면 네. 이제 팬들의 스탠다드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단들도 같이 경험이 없더라도 확실한 전술적인 무언가 네. 아니면 확실한 카리스마 아니면 뭐 매니저형 감독이더라도 진짜 팀을 확 휘어잡는 그쵸. 그런 무언가 확실한 게 있는 감독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병근 감독이 수원에서 300경기를 넘게 뛰었구나. 수원의 완벽한 레전드입니다. 근데 뭐 램파드 감독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팀 떠나는 거는 참 본인이나
팬들이나 어쨌든 예전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 서로가 좀 씁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구단의 역사를 봤을 때도 타격이죠. 네, 그쵸. 이렇게 좋은 레전드를 데려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낸다는 거. 사실 이임생, 박건호, 이병근 다 레전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2년을 다 못했습니다. 서정훈 감독은 물론 5년을 했고 성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단 방향을 설정을 잘하고 감독까지 그 방향에 맞는 분을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리빌딩을 하겠다. 네. 우리가 올 시즌 다음 시간이 어려울 거야. 근데 다다음 시즌에는 팬들한테 드리니까 다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올 정도의 뭔가를 갖추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 청사진을 얘기를 못 해준다는 게 지금 수원이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수원 팬들이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트럭 시위를 했는데 이 코멘트가 프런트 연봉은 업계 1인데 리그 성적은 만연하위. 부진 책임은 감독만. 그러니까 이거 이 팬들도 아는 거죠. 이거 지금 감독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프런트도 책임질 차례다. 근데 프런트 연봉이 높은 거는 제가 1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게, 왜냐면 연차들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저 그 가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그분이 아직 거기 계세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네, 제가 왔을 때 계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뭐 제가 이제 한 16년 차, 17년 차 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쨌든 연차가 높은 분들이 많고 베테랑들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자, 수원은 이렇고 사실 아마 지금 얘기는 오늘 경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만만치 않게 답답한 데는 이제 전북이거든요. 아, 네, 전북은 혹시 뭐 오늘 덕현이랑 전북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혹시 뭐 약간 들려오는 얘기라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 구단에서는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체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구단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경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전북이 7경기에서 4패를 했다는 거는 제가 아니 시즌 4패 이래야 되는 적인데, 그러니까 전북이 그 구획이 있잖아요. 네. 전북의 이제 시대별로 봤을 때 2009년 이후로 2010년부터 봤던 전북, 그러니까 14년째 보고 있는, 15년째 보고 있는 전북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07년 전북은 이럴 가능성이 있는 팀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맨날 얘기하는 덕현이도 얘기하는 승점 자판기였다. 최영희 감독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서 경기장에 만나면 우리가 승점 자판기라는 얘기는 절대 안 들을 거다. 더 올라갈 거야. 근데 그때는 야망이 있는 전북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압도적인 1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현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예. 아, 맞아요. 김강국 단장한테 그걸 진짜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단장님 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감독을 사실은 경기를 할 때 되게 뭐랄까 조금 유보적이었다? 아니면은 좀 우유부단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북과 연봉 차이가 100억 정도 나는데, 총 연봉 차이가 100억인데. 그렇게 가요? 네. 지금은 아닌가요? 그 정도 났습니다. 그 김도훈 감독 있을 때. 예, 그때는. 근데 그거를 감독으로만 메울 수 있느냐라는 걸 항상 고민했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북은 그 우위에 서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각이 전북은 전북답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 그 2007년의 전북과 지금의 전북은 클럽의 위상이 달라진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가장 문제인 거는 관중의 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중한테 울산한테 졌다, 이건 완벽한 빨간불인데 올 시즌 그래도 10,000명은 넘긴 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떠나가는 그림을 만드는 거는 최악이죠. 프로구단이. 네. 어쨌든 전북은,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는 있었어요. 시즌 전에 골키퍼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것이다. 제가 기사도 썼습니다. 히든K에. 실제로 이제 골키퍼 문제가 나왔고.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전북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경질이 아니더라도 전북이 잘해왔던 것처럼 여름에 뭔가 확실하게 바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팬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번 시즌 테이블을 보면 뭐 갓기동은 역시 갓기동. 거긴 좀 이상합니다. 네. 이상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그 회사에서 뭐 아무것도 예산도 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안 줘. 근데 회사 다니는 그 회사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내잖아. 그럼 가끔 중간 관리자급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야,
니네가 그걸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돈을 안 주는 거야. 그죠. 근데 포항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포항은 감독에게 투자한 거. 김기동에게. 포항은 감독에게 투자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포항도 좀 재밌는 얘기 들리는 게 김상식 감독도 물론 안 지고 있긴 하지만 네. 경기력이 마음에 안 김기동 감독?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훈련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또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김기동인데 김기동인데 지지 않았는데 나 경기력 지금 근근히 이겨.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안 된다. 훈련 더 해. 원래도 훈련을 빡세게 그쵸. 시키는 시메온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것도 김기동 감독 자체가 지치지 않는 체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본인 그런지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 훈련이 네.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결과가 또 나오니까. 네. 김기동 감독 포항 그렇고 지금 뭐 이민성 대전, 이정효 광주는 리그를 선도해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한 말이 저는 이 마지막 말로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다. 대전과 광주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겨야 되는 팀들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리그 전체에 좋지 않다. 그렇지.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리그 전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선도해야 되는 기업 구단들이 지금 밑에서 노력, 제주, 뭐 전북, 수원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슈퍼매치랑 동해안 더비를 주원이 형이 연장합니다. 다우 토크도 올릴 예정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